안녕하십니까, 다하입니다. 오늘이 2025년 6월 18일입니다. 네, 수요일이네요. 장마가 온다고 했는데 비가 좀 오다 안 오다 하면서 오늘은 날씨가 굉장히 쾌청합니다. 예, 맑은 날씨죠. 비 온 후에 깨끗한 하늘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이런 날씨에 건강 주의하시고, 저도 얼마 전에 장염이 걸려갖고 고생했어요. 네, 한 이틀 고생했습니다. 건강 주의들 하십시오. 네, 오늘 한번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현장은 보시다시피 보는 것과 같이 오랜만에 상로동 소개시켜드립니다. 네, 동작구 상로동에서 작업했습니다. 구조는 거실, 주방, 그리고 방 2개로 되어 있고요. 평수는 전용 면적 한 10평 정도 되는 다가구 주택입니다. 네. 시공은 어떻게 했냐면요, 합지로 도배했고요. 1.8T 모듈럼 장판으로 시공했습니다. 이 주택의 특이사항은 여기도 보시는 것도 있지만 결로로 인한 곰팡이가 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전반적으로 주택이 오래되다 보니까 들뜬 벽지들이 좀 많아서 다 정리했습니다. 그 다음에 장판도 역시 오래되고 색이 바라고 경화된 딱딱해진 장판들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공은 말씀드린 것처럼 도배했고 장판도 1.8T 모듈럼으로 시공하였습니다. 자, 각 실별 시공한 모습과 전후 모습 보면서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거실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표지 나왔던 것처럼 똑같죠, 여기가. 네. 자세히 보시면 여기 이렇게 싹 실금들이가 있죠. 요거에 따라서 결로가 생긴 건데, 네, 요 바깥에는 복도처럼 되어 있는 거다 보니까 이쪽이 외벽인 거죠, 쉽게 따지면. 그래서 이렇습니다. 네, 이렇게 돼서 했고, 장판 이렇게 해서 전부 다 예쁘게 이렇게 도배와 장판했습니다. 네. 항상 눈에 맞지만 이 결로는 환기를 많이 시켜야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환기도 갖고도 잘 되지는 않는데요. 보이면 그때그때 바로바로 좀 이렇게 곰팡이 좀 제거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냥 놔두지 마시고요. 네. 그 다음 주방 모습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방입니다. 주방은 안쪽이다 보니까 그래도 많이 깨끗했지만, 역시 여름도 보면 벽에 이렇게 들뜬 벽들이 좀 있었죠, 이렇게. 네. 그래서 뜯어내고 도배했습니다. 장판도 역시 했습니다. 네. 여기 좀 보시다시피 좀 장판들이 이렇게 좀 딱 보면 좀 딱딱한 모습이 보이죠. 사실 여기가 어디냐면 여기가 화장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화장실에서 물이 이렇게 넘칠 수도 있어서 여기가 이렇게 딱딱해. 장판이 이게 여기 이 장판이 딱딱해지는 것들이 있어요. 보면 그 왜 그러냐면요, 물을 먹어서 그래요. 아무리 이게 모노림이고 PVC 위에 비닐로 되어 있는 곳이라 하더라도 오랜 시간 동안 물에 잠겨 있으면 물을 먹어요. 그러면서 마르면서 물기가 마르고 젖고 이러면서 그 부분이 딱딱해집니다. 그걸 경화된다고 하는데요. 그런 현상들이 있습니다. 자, 그렇게 아시고 앞으로 뭐 보실 때 그런 거 주의해서 보시면 됩니다. 자, 방 시공한 모습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큰 방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벽지가 많이 들떠 있어서 한 면을 다 뜯어냈어요. 네. 이쪽엔 조금 결로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결로도 살짝 있었고요. 이게 다 뜯어내고 벽지들이 다 떴어요. 제가 전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벽지가 뜨는 이유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약간 크랙이 가서 벽지가 뜨는 경우도 있고요. 이 집 같은 경우에는 전에 도배하셨던 분이 그러니까 급하게 도배를 하는 경우 있죠. 그러니까 이사가 있는 경우, 이사 나가고 이사 들어오는 집 같은 경우에는 벽지를 도배를 해놓고 난 다음에 하루 정도나 하니까 반나절 이상은 문을 닫아놓고 자연스럽게 말라야 되는데, 이사가 있으면 그렇게 못하죠. 바로 문을 열고 바로 이삿짐이 들락날락 하니까 벽지가 제대로 마르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 이렇게 많이 들뜹니다. 네, 그런 점도 아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결로로, 그러니까 결로가 아니고요. 벽에 크릭으로 들뜨는 경우도 있는데 이 집은 그런 경우는 아니었습니다. 자, 그 다음 방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시 여기도 마찬가지 이렇게 들뜬 벽지와 약간의 결로가 있었습니다. 여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그런 경우가 되겠죠. 네. 요렇게 해서 오늘은 동작구 상도동에 위치한 전용면적 10평의 LH 도배장판 시공현장 모습을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자, 다음으로 저한테 상담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여쭤보는 분들이 있어서 그거에 대한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담하실 때 지역, 면적, 시공의 종류, 시공일 꼭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자, 지역은 중요합니다. 서울은 어떻게 하려면 구를 알려주시고 경기도는 시나 군을 알려주시면 되는데요. 자, 서울입니다. 한강이 이렇게 흘러갑니다. 여기 남한강이고 그렇겠죠. 그 다음에 여기가 경기도입니다. 여기는 어딜까요? 인천입니다. 그렇죠? 자, 요렇게 나눌게요. 요렇게. 여기 어딜까요? 네, 강남 상구입니다. 강남 상구 죄송스럽지만 가지 못합니다. 강남 상구가 못 가니까 당연히 이 밑에 지역들도 이렇게는 하고 인천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이 지역은 못 갑니다. 저희가 거리도 멀고 인원이 많지 않아서 못 갑니다. 그 외 지역. 그러니까 같은 강북도에도 관악구, 여기 이쪽 관악구죠. 관악구, 동작구나. 이쪽에 송파구는 갑니다. 그 다음에 이쪽에 하남 갑니다. 구리, 성남, 의정부 뭐 이런 데는 다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알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전용면적으로 꼭 알려주세요. 제곱미터로요. 네. 가끔 보면 13평인데요. 뭐 14평인데요.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런데 LH는 면적에 따라, 즉 제곱미터에 따라서 지원하는 금액이 조금 차이가 있어요. 물론 39제곱미터 이상이면 도배장판을 다 했을 때 일괄적으로 60만 원이 지원됩니다. 그런데 그 도배만 하시거나 이런 경우에는 지원금이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꼭 알려주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면적을 알려주실 때도 제곱미터를 알려주실 뿐만 방의 개수도 알려주셔야 돼요. 자, 같은 제곱미터, 지금 여기 39라고 해놨는데 예를 든 거예요. 39인데 방이 2개와 방이 3개는 당연히 견적 차이가 나겠죠. 도배뿐만 아니라 장판도 그렇습니다. 그 점 유의해서 알려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시공의 종류는 도배장판 전부 다 할 건지, 도배만 할 건지, 장판만 할 건지, 도배장판 일부만 할 건지, 아니면 뭐 지원금 안에서 어떻게 해보시든 건 이런 것들에 대한 종류 얘기해 주시고요. 시공일은 가장 저렴한 견적과 연관이 있어요. 공실일 때가 가장 저렴합니다. 견적은. 공실은 뭐냐? 이사 등이 없는 8시간 이상의 빈 상태로 있는 집을 공실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분들 계세요. 오늘 이사 나가고요. 그 이후로 공실이에요. 자, 이사 나가고 나면 오후 1시서부터 작업을 할 수 있죠. 저희도 점심은 먹어야 되니까요. 그럼 1시서부터 8시까지 작업하면 야간 작업이 되잖아요. 이렇게는 작업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잘해봐야 4시간밖에 작업이 안 되니까 인건비가 많이 나가요. 그런 거 때문에 견적 차이가 납니다. 그거 알려주세요. 자, 그 다음에 저 연락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끔 보면, 연락처 앞에 더보기나 써놓으시죠. 근데, 전에 처음에 그걸 했다가 전 세계에서요, 특히 스팸 전화하고요, 문자 무지하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없앴습니다. 네. 왜냐면 제 채널에는 들어오시는 분은 필요한 분만 오는 거니까, 일반인들이 오지는 않으니까요. 네. 연락처. 자, 네이버에, 네, 다 인테리어 치시거나 카톡에서 다 인테리어 치시면 돼요. 네. 물론 전화번호도 공개했습니다. 블로그 혹시 더 자세한 거 알고 싶으신 분은 블로그 들어오시면 됩니다. 제가 오래전부터 입력해 놓은 모든 자료들이 다 있어요. 보시면 압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서울시 동작구 상도동에 위치한 전용면적 10평의 다가구 주택의 LH 도배장판 현장을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